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1분 만에 빠르게 드리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퇴직연금은 총 3가지의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첫 번째, DB가 좋나요? DC가 좋나요? DB가 뭔지 DC가 뭔지 모르셔도 결론, DB가 좋습니다. 두 번째,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네, IRP 계좌 거의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짜시면 된다. 본인이. 이 3가지가 결론이고요. 다 보신 분들은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 아니고 혹시 좀 근거나 이유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쉽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DB랑 DC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의 이름이죠.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하고 계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정하는 겁니다. DB/DC를 둘 다 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한쪽으로만 계약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사과나 총무과에 물어보시면 답을 해줄 겁니다. DB로 돼 있다. DB로 돼 있다 하시면 그냥 지금 정말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네요. 뒤에 IRP까지만 듣고 가시면 될 텐데, DB는 내가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알아서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정해진다. 내 직전 퇴직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C는 이제 내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결론인데, 그러면 왜 DB가 좋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DB가 좋은 이유는 하나죠. 편합니다. 그냥 임금 상승에 따라서 내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수익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B 기준으로 내가 연봉이 매년 7%씩 오른다 하면 3천만 원 연봉 받던 사람이 10년 뒤에 5,900을 받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0년 뒤쯤에 연봉이 6천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연봉리 7% 정도로 DB 수익률이 얼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S&P 500이 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DC가 가끔 좋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등락이 있으니까 그 DC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하다 보면 손해도 날 수 있고 욕심도 낼 수 있는데 DB는 그런 게 없다. 그냥 임금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기업이신 분들은 참고 가능하면 DB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DB에서 DC는 전환이 가능이 됩니다. 근데 DC에서 DB로 가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DB에서 DC로 바꾸실 땐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DB형 하시고요. 내가 결정한다면 DC형으로 하시되 무조건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미국 관련해서 투자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제가 수없이 봤을 때 다른 투자 하시는 게 거의 무의미해요. 그래서 길게 가실 거면 DC를 하시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직하실 거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DB를 하시든 DC를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직을 언제 할지 모르고 1년, 2년 뒤에 이직할 것 같은데 DB가 중요할까, DC가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때는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자, IRP 계좌를 만들어야 될까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퇴직 예정인 근로자가 IRP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퇴직연금을 더 많이 넣고 싶은 근로자도 IRP 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도 가능한데 옛날에는 그냥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깐깐해졌어요. 무슨 심사를 자동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2번은 제외하고요. 1번만 퇴직 예정인 근로자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직이신 분들도 포함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IRP 계좌를 왜 꼭 만들어야 되냐?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직하거나 이직하시면 IRP를 통해서 여태까지 회사가 쌓아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셔야 돼요. IRP는 뭐냐? 퇴직연금 계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맨날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하려고 IRP라는 곳에 한번 들렀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근로자 퇴직자들은 거의 무조건 IRP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의무 가입으로 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IRP에 넣고 나서 이거를 이제 운용하거나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지하시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세금 혜택을 못 받고요. IRP를 가입하고 운용하다가 내가 이제 연금 개시하겠다. 연금 수령하시게 되면 세금 혜택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IRP는 언젠가 만들 거기 때문에 원하시면 가능하시면 그냥 만들어둬도 나쁘진 않다. 그럼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가능하면 저한테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는 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꿀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55 세까지 일을 했다고 칩시다. 55 세까지 일해 가지고 퇴직금이 쌓여 있죠. DC나 DB로 뭐 이렇게 운용하셨어요.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이때 퇴직할 때 제가 뭘로 한다 했죠? IRP로 옮긴다고 했죠. IRP로 옮겼습니다. 이때 퇴직을 했죠. 근데 소득이 생겼죠. 그럼 무슨 세금을 내야 됩니까? 원래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IRP는 연금 계좌잖아요. 내가 현금으로 딱 받은 게 아니고 연금으로 받을게라고 하시면 퇴직하시는 순간에 원래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연금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를 안 내게 해줘요. 밀어줍니다, 뒤로.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굳이 알 필요 없는 정보긴 해요. 근데 가끔 이제 무슨 IRP로 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하면 뭐 엄청난 소득세를 감면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 원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내세요, 원래. 그 세금 내는 거에서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IRP로 하시게 되면 이제 연금이니까 연금 수령한다 했잖아요. 매달 이렇게 매년 혹은 매달 받으실 때 연금 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퇴직 소득세 내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 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세 이연이라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세금을 뒤로 미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퇴직연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급여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제 끄고 나가시면 되고요. 확정급여형 DC거나 IRP이신 분들은 운용을 강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손해예요. 자,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퇴직연금에 문의가 들어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내가 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기준은 좀 400조 정도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90%가 원리금 보장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조 기준일 때 180조가 사실상 원리금 보장형 10%가 펀드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거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리스크를 지고 위험한 거에 투자했다가 날려먹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원리금 보장형만 넣는 게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연평균 뭐 1%, 2%씩 나니까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운용해라 해서 만든 게 2022년 7월 디폴트 옵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회사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줍니다. 그래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면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규로 퇴직연금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운용을 안 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4주 뒤에 디폴트 옵션 적용을 예정할 거라고 통지를 하고 2주 뒤에 디폴트 옵션 자동으로 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폴트 옵션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라. 이건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사용해도 되는 제도이긴 한데, 가능하시면 DC나 IRP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제가 지금 정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사항. 이것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내 사전에 퇴직이란 없다. 나는 55세까지 한 직장에서 롱런 할 거다. 나는 우리 회사 너무 좋다. 자, 두 번째, 회사 가면 한숨만 나온다. 그냥 벌떡 갈 때부터 한숨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직하실 거면 다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 5년 정도 뒤에 이직할 거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뭐 1년 뒤에 2년 뒤에 할 거다 하면 여러분들이 운용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막말로 미국을 지금 투자한다 했을 때 1년 뒤, 2년 뒤에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지 1년, 2년 뒤에나 퇴직 할 건데, 이직할 건데, 아, 이대로 하면 될라나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완전 ETF 형태. ETF가 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ETF 형태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거다. 미국 ETF, 인도 ETF, 배당 관련 ETF 세 가지만 투입하셔도 포트폴리오 잘 형성한 겁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펀드 형태가 있습니다. ETF는 보통 시장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 지수인데 S&P가 미국 거잖아요. S&P 500이 이번 년에 평균 10% 수익률이 났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시장 평균 수익률이 10%예요. 그게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내가 이번 년에 15% 냈다. 근데 S&P 500이 10% 올랐다 하면 난 잘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S&P 500이 마이너스 10% 났는데 마이너스 5%가 났어요. 이것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대비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이건데 일본의 ETF 형태는 딱 시장만큼만 수익률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10% 오르면 10% 오른 거고 인도가 10% 오르면 나도 10% 오른 거고 이게 이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방법인데 나쁘지 않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같이 욕심나는 사람은 펀드 형태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펀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 형태로도 사실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곧 은퇴 1년 남았는데 전부 다 공격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인도, 배당 뭐 이런 거 다 공격자산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위험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이나 달러나 채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100 나이 법칙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내가 50살이다. 그럼 100 50 해서 50%는 공격자산, 50%는 안전자산 쪽으로 가면 되겠죠. 내가 70이면요. 100 70 해서 30은 공격자산, 70은 안전자산. 이런 느낌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ETF 형태를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미국을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의 ETF를 사시고요. 인도 니프티를 사시고 채권 미국 30년 국채물을 뭐 1대1대1로 사셔도 되고 나는 공격적이면 미국 비중을 확 높이시고 나머지 비중을 낮추셔도 되고 나는 인도가 싫다, 중국이 좋다 하시면 중국을 넣으셔도 되고 포인트는 뭐냐? 선진국, 이머징 마켓, 안전자산 이 세 가지를 포함하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선진국 유럽을 섞어도 되나요? 그건 뭐 여러분들 마음인데 가능하면 미국을 섞었으면 좋겠어요. 신흥국 뭐 있어요? 베트남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또 많죠.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저는 인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인도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채권 안전자산을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 해지하고 싶은 만큼은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미국만 하고 싶은데요.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제 떨어지면 하락폭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정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펀드 할 거다. 그러면 미국에 그 펀드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증권사에 펀드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는 펀드가 있고요. 나는 좀 안전한 배당 하고 싶으면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다 보니까 수익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만한 수익률인데 펀드로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인도도 그 ETF 말고 삼성 인도형 중소형 포커스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채권은 근데 펀드 형태로 하시면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ETF 중에서 아무거나 30년물, 뭐 10년물 이런 것들 따와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섞어도 돼요. ETF 형태로 펀드 형태를 반반 섞으셔도 되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선진국 하나, 이머징 마켓 하나, 안전자산 하나 이 철칙만 지키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DB나 DC 수익률 말고 내 성격에 맞춰야 된다. 만약에 이제 둘 다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뭐 회사에서 정한 거라 회사에서 DC라고 하면 DC를 하셔야 되는데 둘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DB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내가 직접 운용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면 DC 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 언젠가는 씁니다. 미리 만들어도 되시는데 주의할 점. 납입하시는 순간 그 돈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 못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입은 하지 마세요. 납입은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나중에 퇴직하실 때 받으시면 되고요. 꼭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야. IRP 뭐 넣으면 좋은 거 아니야. 제 기준에서 아닙니다. IRP 돈 넣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운용의 핵심은 장기적 분산 투자다. 장기적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선진국 하나, 이머징 마켓 하나, 안전자산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미국 비중을 최대한 높이시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겠죠. 자, 마지막. TDF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게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퇴직연금이 시장이 된 이상 이 두 가지라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이걸 팔아야 꽤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TDF 디폴트 옵션 이런 거 계속 얘기 나올 건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포트폴리오 하시면 그게 TDF고 그게 디폴트 옵션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소신껏 운용하시되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포트폴리오 운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IRP 계좌나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 맡겨주시면 열심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아이라이 툭이라고 해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좀 자유롭게 질문받고 있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